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얼굴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기로 했지만 이후 뒤집히면서 교사는 학생 측을 경찰에 고소했고 학부모도 맞고소 준비를 하면서 사건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합의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서로 고소를 하고 맞고소를 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중3인 이 학생은 지금 특별활동 시간에 친구를 찾아가겠다고 특별활동실에 방문을 했다가 마침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영화 상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교사가 따로 불러서 제지를 하자 이제 분을 못 이기고 교사의 얼굴, 코, 턱, 이마 등을 주먹으로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학교 측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다가 학생 측과 교사 측이 일단락으로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 그리고 학교는 정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단 합의를 했는데 네. 양쪽 모두 맞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학생 측에서 이제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로 했고요. 예. 나 일방적으로 내가 가해자로 몰리는 것이 좀 억울한 상황이다. 교사 측에서 너무 과도하게 나를 나무랐고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고요. 이에 교사 측에서도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 나는 학생들을 교육하려는 목적에서 합의해 준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상해 폭행으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학생 측의 부모가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 하면서 맞고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양쪽의 지금 주장이 다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지금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특별활동실에 찾아간 거는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친구를 불러내려고 했다는 상황까지도 지금 양쪽의 내용은 맞는 상황인데 이제 학생 측에서는 나는 그래서 친구가 영화를 보고 있기를 바로 나왔다. 그리고 네. 수업에 방해를 주지 않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교사가 나를 20여 분간 이제 복도에 세워두고 인격 모독을 했으며 멱살을 잡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대응 차원에서 얼굴을 가격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서 이제 교사 측에서는 지금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멱살을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그 상황을 보고 있던 학생들도 굉장히 여럿이었는데 욕설을 했다는 것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내가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을 6차례 이상 맞았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경찰 쪽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당연히 학생의 인권은 중시돼야겠고요. 네.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네.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양쪽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봐야겠지만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지금 사실로 보이거든요. 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중3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촉법소년인 거 아니냐는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이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만 이제 중3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만 14, 15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죄가 된다면 소년법에 따라 1호에서 10호까지 보호 처분을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인데 상황이 좀 어떻게 사실관계가 정리될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일로 인해서 교원단체에서도 교권을 보호할 대책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게 필요한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2013년도에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네. 내용은 상당히 이른바 굉장히 학생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좋은 내용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교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 우리 이번 사건처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다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제 교사가 자기 방어도 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교권을 침해하게 되면 네. 학교 측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가해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고 교사에겐 심리치료, 상담, 휴가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고 관련 법령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이런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교내 봉사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교권 침해가 일어나야지만 퇴학이나 전학과 같은 중징계가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 학생들이 크게 이런 처벌을 무서워하지 네. 않는 것처럼 보여요. 교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학생 인권과 똑같이 중시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또 국회 보훈회의에서 최근에 이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이 돼서 교육에 필요한 경우라면 학칙이나 법령에 따라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의결이 되었거든요. 네. 교권을 지키면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의 유명 식당 대표 살인 사건에 이제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16일입니다. 우리도 제주에 방문하면 한 번쯤은 방문해 봤거나 이름을 네. 들어볼 만한 굉장히 유명 식당의 대표인 50대 여성이 주택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 여성은 제주 유명 식당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혼자 이제 들어간 집에서 미리 집에 기다리고 있던 가해자로부터 머리와 목을 둔기로 여러 차례 맞아 숨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주범 네. 그리고 이 도피를 돕고 이제 범행을 함께한 주범 아내 그리고 살해를 교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피해자 지인 이렇게 3명이 공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명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 부부가 있고요. 피해자 남성이 1명 있잖아요. 그래서 총 이 3명인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 여성을 살해한 주범이 있고요. 주범과 함께 주범의 부인으로서 이제 도피를 돕고 또 이 범행에도 상당 부분 같이 공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한 것이다, 공범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고 피해 여사장과 어떤 지인 사이로 알려져 있는 살해를 교사한 또 다른 공범 이렇게 3명의 관계이거든요. 이제 법원에서는 모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와 이 세 명 공범 모두에게 구속영장 발부한 상태입니다. 상황을 좀 보면 네. 이 살해를 교사한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 살해를 교사한 사람이 이 가해자 부부, 이 주범 그리고 주범의 아내에게 2천만 원 정도를 주면서 좀 혼내줘라 이런 식으로 교사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교사를 받아서 살해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가 진술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쪽에서도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계획 범행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에 어떤 정황을 보고 계획 범죄다 이렇게 본 건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처음에 이 살인을 한 이 주범 2명이 잡혔을 때는 우발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그때도 사실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된 것이냐면 주범은 먼저 피해자의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집에서 2~3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이 교사한 피해자의 지인이 알려준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살해를 저지른 이후에는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고 나와서 다리 밑에 몰래 버려두고 간 정황도 확인이 됐고요. 집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큰 가방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가방에 범행 직후 갈아입을 옷을 넣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택시를 또 이용을 해서 해안도로에 가서 이 옷을 바꿔 입었고요. 이후 동문시장이라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장에 가서
이유 없이 배회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의 신분을 좀 속이려고 이제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후 이제 공범인 아내의 차를 타고 제주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주항에서 이제 그 차를 함께 싣고 이제 제주를 벗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을 해서 도용을 해서 배편을 구했고요. 그리고 택시비 같은 것은 또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해요. 이런 여러 정황상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나온 또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사전에 범행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는 어쨌든 인정을 한 상태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박 씨에게는 범행을 지시한 거지 겁을 주라고만 했었다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주장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공범이 3명 네.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살인을 직접 행한 이 가해자에게 주범에게는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 범행을 도운 아내의 경우에는 지금 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가, 얼마나 이 사전에 계획하고 함께 했는가에 따라서 범인을 도운 것, 단순히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될지 살인죄의 공범으로 적용이 될지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항으로 보면은 사전에 범행을 같이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같이 이걸 계획하고 실행에 나섰다면은 지금 살인 현장에 없었더라도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문제는 이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피해자의 지인입니다. 근데 이 지인은 지금 나는 단순히 혼내주라고만 했다. 네. 겁을 주라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적어도 상해 정도만 입히라고 한 것이지 살해인까지 하라고 내가 이 사람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돈을 건네면서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위해를 가하면서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건지를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뭐 상해치사의 교사로 처벌될 수도 있고 여전히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확률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제 교사범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원래 원정범,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살인죄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교사범도 동일한 형 내지는 원래는 살인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그 살인의 동기를 주고 의사를 부추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높은 형을 받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선 경찰은 살인 혐의로 이 3명을 구속하고 있고 이 사건을 지금 청부 사례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어떤 진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각각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살인, 그 정범은 살인은 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교사범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가 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살인을 교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해를 교사했는데 이 가해자들이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좀 필수적일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사전에 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교사범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살인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네. 따라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해질지가 정해질 것 같고 굉장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형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피해자만 무려 37명 정도가 되는데 어떤 사건인지 짚어주시죠. 네, 이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것 네. 같아요. 이제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이 가해자가 강남역 인근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다가 이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준 비서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 카메라로 무려 37명의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 촬영을 도왔던 이 가해자의 비서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이 촬영물이 들어있는 이제 네. 외장 하드를 들고 이제 작년 12월에 기소 한 달 전에 미국에 출국을 하려다가 덜미를 잡히면서 구속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네, 지금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었고 2심에서는 지금 1년 10개월형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2심이 이제 나왔는데요. 네. 일단 형이 감형이 됐습니다. 2개월 정도 감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징역 1년 10월이 나왔고요. 좀 더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네. 신상 정보 공개 부분과 그리고 5년간의 아동 관련 이제 취업 제한도 면제가 됐다는 점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요.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고 특히 신상 공개와 취업 제한이 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성향이나 국적, 재범의 위험성을 봤을 때 신상 공개나 취업 제한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입을 부작용이 더 크다. 그리고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네. 면제할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37명이나 있었고요.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거듭 이 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때 촬영에 사용된 그 카메라라는 것이 네. 사실 합의가 있었다면은 사실 카메라를 잘 드러내놓고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카메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걸로 위장이 되어 있는 카메라였고 렌즈의 대다수가 가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물임이 좀 명백한 상황에서 네. 이 정도의 이 실형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법감정과는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만 남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검사 측에서나 검찰 측에서나 아니면은 피고인 측에서도 상고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지금 감형이 되었다고는 하나 대법원까지 간다면 또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오히려 1심 이상의 형도 선고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